물론 처음에 수술을 잘 해서 뼈를 정말 이렇게 잘 맞춰 넣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뼈는 잘 붙어요. 근데 되게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맞았을 때, 처음부터도 이 뼈를 맞췄는데 이게 제대로 좀 안 맞아서 빈 공간이 좀 많았을 때, 그 공간 자체가 세포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빈 공간을 점프해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뼈를 붙이려고 그러면 뭐 피부도 마찬가지, 피부도 찢어지면 딱 최대한 가깝게 붙여야 이제 붙는데, 뼈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빈 공간이 없이 가까이 가야 이게 붙지. 이게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 사이에 뼈가 차기 전에 섬유 조직이 차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뼈가 붙지가 않아. 이 치유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류압이 생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남 닥터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분류압에 대한 뼈이식술에 대해서 돌아왔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고리식에 대한 내용도 한번 올려달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셨길래, 고리식은 뭐 여러 부분에서 시행을 하죠. 볼 이식은 말 그대로 뼈를 이렇게 이식을 한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뼈에다 뼈를 이식을 하겠죠. 볼 이식이라는 것 자체가 뼈를 붙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처음 수술에서 골절이 있었을 때, 아주 심할 때는 처음 수술해서 뼈 이식을 하기도 해요. 뼈 자체가 아예 그냥 뭉개져 버려가지고 바스라져 버리면 뼈를 맞추기도 어렵고요. 뼈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게 싱크홀처럼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뼈도 어느 정도 속 안이 좀 차 있어야 뭔가 고정을 할 수도 있고, 고정을 해도 그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속이 비어버리면 이게 고정을 하더라도 힘을 잘 못 받기 때문에 좀 주저앉거나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골절이 처음 있을 때도 사실은 심한 경우에, 분세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뼈 이식을 하는 경우는 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뼈가 잘 안 붙어. 한 몇 개월 됐는데도 계속 병원에서는 이게 아직도 뼈진이 안 나오고 아직도 안 붙었는데, 되게 이제 그럴 때 뼈 이식을 할 수 있죠. 물론 처음에 수술을 잘 해서 뼈를 정말 이렇게 잘 맞춰 넣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뼈는 잘 붙어요. 근데 되게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맞았을 때, 처음부터도 이 뼈를 맞췄는데 이게 제대로 좀 안 맞아서 빈 공간이 좀 많았을 때, 그 공간 자체가 세포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빈 공간을 점프해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뼈를 붙이려고 그러면 뭐 피부도 마찬가지, 피부도 찢어지면 딱 최대한 가깝게 붙여야 이제 붙는데, 뼈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빈 공간이 없이 가까이 가야 이게 붙지. 이게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 사이에 뼈가 차기 전에 섬유 조직이 차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뼈가 붙지가 않아. 이 치유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류압이 생길 수 있어요. 분류압이라는 건 안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붙은 채로 그냥 살아갈 수 있냐? 뭐 그럴 수가 없죠. 뼈가 안 붙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뭐 디딜 수도 없고, 뭐 팔도 뭐 쓸 수도 없을 거고, 뭐 다리는 뭐 디딜 수 없으니까 더욱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뼈 이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39세 남자 환자분이에요. 한 7개월 전에 이렇게 교통사고였든지 어디서 떨어졌든지 하여튼 좀 크게 다치셨다고 해요. 분쇄골절이었다고 그러고 경골부, 그러니까 다리 쪽이 좀 심하게 좀 다친 거죠.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저한테 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다리가 뭐 아주 심하게 부러졌어요. 이게 뭐 골절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죠. 골편 자체가 여러 군데 뭐 여기저기 아주 박살이 좀 나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면 이제 개방성 골절이었을 가능성이 좀 많죠. 좀 심하게 뼈가 부러지면서 튀어나가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옆 사진에서도 보면 뭐 골절선이 뭐 아주 그냥 어지럽게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뭐 쭉쭉쭉쭉 간 게 보여요. 이런 게 분쇄골절. 분쇄골절은 쫙쫙쫙 여러 조각으로 이제 깨지면서 생겼다. 좀 전에 이제 엑스레이인데 3D CT를 찍어보면 골절의 모양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금이 쭉 간 게 이렇게 좀 보이죠. 여기도가 있고 여기도가 있고, 뼈가 좀 겹쳐 있고, 돌려서 보면 아주 그냥 작은 조각도 또 떨어진 조각도 있고, 이 작은 뼈도 여러 가지 조각으로 부러져 있고, 뒤편에도 보면 조각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사실은 이제 좀 맞추기 쉽지 않게 생겼어요. 저거를 골절이 뼈 자체가 아예 하나로 꽉 돼 있었던 건데, 여러 조각이 나면 그걸 다 무슨 블럭 끼워 넣듯이 완전하게 딱 끼워 놔야 딱 맞는데, 조금이라도 좀 살짝 비틀어지면 완전히 안 맞아요. 이렇게 갭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일단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일단 쇠판으로 하나 길게 좀 됐고요. 나사 좀 박아놨고, 작은 뼈도 쇠판을 길게 됐고, 두 뼈 자체가 좀 많이 어그러져 있어서 길게 또 두 뼈를 또 나사로 이렇게 좀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좀 보면은
길게 뭔가 또 쇠 하나가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이 쇠는 발목에서부터 경고를 아예 또 잡아버렸어요. 사진에서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길게 좀 잡혀 있거든요. 아마도 그 처음 수술하신 분이 이게 분세가 너무 심하니까 발목을 좀 움직이거나 그러면 혹시라도 골편이 좀 흩어지거나 깨질까봐 그래서 발목을 못 움직이게 그냥 핀으로 딱 박아놓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왜 그랬을까 뭐 아직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저렇게 박아 놓는다고 해가지고 골편 자체가 유지 안 돼요. 어차피 지금 골편을 잡고 있는 주요한 쇠판하고 나사가 이게 잡지를 못한다고 하면 발목을 못 움직이게 고정을 해버려도 어차피 틀어져요. 유지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뭐 다른 부위를 안 움직이게 해가지고 붙는데 도움을 좀 주겠다? 뭐 그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내고정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내고정이라는 건 안에다가 쇠판하고 나사를 다 박아놓는 살 속에다 심어놓는 거죠. 그거는 최대한 단단하게 고정하는 목적도 있지만 발목 관절, 그러니까 다른 관절들을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서 관절을 붙이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에다 쇠판하고 나사로 고정을 했는데 거기다 발목을 못 움직이게 쇠핀으로 딱 또 박아놨다. 글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좀 보는데 하여튼 쇠판이 뭐 유지는 되지만 이제 뼈 진들은 나오지는 않고 이게 계속 좀 버틴 거예요. 지금 보면은 뒤에 이제 이런 뼈 조각 큰 것도 지금 제대로 맞은 거는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타깝게도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감염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가 좀 괴사가 좀 되는 거죠. 피부가 괴사가 되다 보니까 이 염증이 생겨서 이 쇠판 있는 데에 그 항생제를 쓰더라도 균이 제거가 안 돼. 쇠판이 있으면 다 그 쇠판에 들러붙거든. 내 몸이 아닌데 균은 더 좋아하니까 항생제를 써도 쇠판이 있으면 감염이 유지가 안 되니까 쇠판을 좀 뺄 수밖에 없었어요. 다 붙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골절해서 내고정을 했는데 감염이 됐어. 그게 속 안에서 감염이 됐든 겉에서 감염이 됐든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게 이게 붙지도 않는데 감염이 되면 이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를 사실 선택을 해야 돼요. 골절을 먼저 붙일 건지 감염을 먼저 컨트롤 할 건지. 두 개가 다 안 되면 불류압에 감염이 겹치면 감염성 불류압이 돼요. 가장 아주 안 좋은 골수염으로 가는데 안 붙는 거예요. 최악이 최악. 일단은 뼈를 붙이고 나서 뭐 골수염이 되면 그때 골수염 치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뼈도 안 붙고 거기다 골수염까지 생겼어. 이 두 개의 치료를 한 번에 하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뼈를 붙인 상태에서 골수염이 되는 게 나은데 일단 하여튼 뭐 거기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그 병원에서는 일단은 안 붙었지만 한 달 만에 쇠판을 빼고 감염을 먼저 잡는 거로 이제 잡았나 봐요. 아마 피부 자체가 좀 많이 괴사가 돼서 성형외과에서 피부를 이렇게 피판술이라고 피부를 딱 살을 떼서 덮는 그 피판술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무슨 조그만 어떤 스테플러 자국들이 보이는데 저건 이제 그 피판술을 하려면 원래 있던 데 혈관들 다 잡고 새로 혈관을 이어야 돼서 그런 자국 흔적들이에요. 안쪽에 경골부 쇠판은 다 뺐고 근데 여전히 기다란 쇠핀 관절을 잡고 있는 요 쇠핀 요거는 놔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고정을 해놨죠. 뭐 이게 붙지 않았으니까 다리가 뭐 아무것도 고정 안 하면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고정 장치를 좀 달아놨어요. 그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쇠판을 빼버리니까 골편이 유지가 안 되니까 다 이게 난리예요. 그냥 다 어그러졌어요. 처음에 수술할 때는 어느 정도 골편이 좀 맞았었는데 쇠판을 빼버리고 나서 골편이 유지가 안 되고 거기다 외고정 장치만 달았으니까 안에서 뭘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편들이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이렇게 뼈 진들은 안 나오고 이 안에 커다란 골편은 골수광 안에 처박힌 채로 들어가 있고 발목을 잡은 이 쇠핀 이거 도대체 왜 계속 놔두는 겁니까 이거. 물론 저거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고정 장치가 달려 있어서 발목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렇게 속 안에 이제 커다란 이제 뼈 비어 있는 데는 좀 보이고 골편도 여전히 안 맞고 골진도 안 나오고 이 상태로 거의 한 6개월을 좀 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에 다쳤을 때 7개월 전에 다쳤을 때 쇠판으로 고정을 했다가 중간에 감염이 돼서 쇠판을 빼버리고 피판술을 해서 감염을 치유를 하고 외고정 장치를 달았다가 6개월을 기다렸는데 쇠피는 그대로 박혀 있으니까 발목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7개월 동안 발목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뼈는 하나도 붙지를 않았어. 이 상태에서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식.
그 다음에 빨리 발목 쇠피는 빨리 빼세요. 발목 이제 다 굳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빼가지고 발목 관절 운동 안 하면 아무리 뼈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발목을 쓸 수가 없어요. 못 걸어요. 거의 뭐 로봇처럼 딱딱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일단 고리식을 하자고 했어요. 고리식을 하고 외고정 장치를 빼버리고 다시 이제 내고정으로 바꾸는 거죠. 사실 그쪽 병원에서 염증 컨트롤이 다 됐고 피판으로 다 이제 피부도 다 해결이 됐으면 사실은 빨리 내고정으로 바꿔주면서 뼈 이식을 했었어야 돼요. 제가 보건 때는 많이 늦은 건데 뭐 그쪽 병원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주저주저 계속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해서 6개월을 끌었지만 하나도 이제 해결이 안 됐으니 그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리식을 합시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환자분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죠. 아니 5개월째까지는 뭐 잘 유지되고 있다 뼈 붙을 거다 그러다 갑자기 한 달 만에 딱 봐서 이제는 안 붙으니까 고리식을 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조금 신뢰감이 좀 떨어지죠. 뭐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래 일단은 뭐 뼈 이식이 필요한데 내고정으로 바꾸고 빨리 쇠판을 대고 외고정을 빼고 발목 핀도 빼고 빨리 내고정에서 뼈 붙이면서 발목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뼈 이식을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뼈를 어떤 식으로 다시 맞출지 그런 거 보려고 그러면 이제 CT를 다시 찍어 봐야죠. 아 이게 벌써 7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 좀 비어 있잖아요. 엄청 비어 있고 여기는 뭐 여전히 이렇게 안 붙어서 벌어져 있어요. CT를 보면 엑스레이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커다란 골편 요거 아마 원래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게 아예 골수강 안으로 빠져서 처박혀 있는 거 그것도 여전히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벌어져 있는 거 다 보여요. 이 사이사이가 지금 그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섬유 조직들로 차 있는 거. 원래 저희가 뼈 조직으로 찼어야 되는데 이게 벌어진 상태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뼈로 못 차고 다 섬유 조직으로 좀 차 있는 거죠. 이런 데도 보면 이런 데가 다 섬유 조직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를 다 섬유 조직을 일단 제거를 해야 돼. 섬유 조직을 거기다 뼈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야 지금 보면 이게 여러 군데 아직 골편이 있고 뼈가 이제 나누어져 있는 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느 위치에서 얼만큼 좀 절개해서 들어가서 이 뼈는 여기다 맞추고 저 뼈는 여기다 맞추고 이게 안 되면 두 번째로는 어떤 뼈를 어떤 식으로 다듬어서 맞추고 여기다가 뼈 이식을 얼만큼 할 거고 그 다음에 쇠판하고 나사는 어떤 걸 써서 좀 고정을 할 거고 그걸 미리 머릿속으로 다 좀 계획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물론 들어가서 계획이 당연히 바뀔 수도 있어요. 실제로 또 이런 분류압들은 들어가 보면 내가 예상한 대로 이게 골편이 안 움직일 수도 있어. CT석에서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일부는 조금 붙어서 그걸 다시 깨가지고 또 뜯어서 이게 원래 위치로 좀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갈아 넣는 경우도 있고 내 골반뼈를 떼서 그 모양으로 만들어서 또 끼워 넣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미리 그래도 대충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이제 당황하지 않고 좀 할 수가 있죠. 들어가서 보면 CT에서 아까 좀 많이 벌어져 있던 그런 부분 골진이 없는 거 이게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쭉 다 벌어져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섬유주직을 제거를 하면 흔들흔들 이렇게 꽉 흔들리진 않지만 안정성이 없는 게 바로 좀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벌어져 있던 부분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좀 벌어져 있던 이 부분이 아까 그 골수강에 처 박혀 있던 뼈가 원래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 뼈가 비어 있는 거죠. 골수강에 있는 뼈를 집어내 가지고 저기다 어느 정도 좀 맞춰 놔야 돼요. 그리고 골수강에 있던 거 빼서 이 보면은 요 삼각 빈 공간을 이 겸자로 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에다가 뼈를 다 빽빽히 채워 넣고요. 이 속 안에 지금 다 그 섬유주직이 있었으니까 그걸 다 제거했으니까 속이 비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뼈를 덮으면 어떻게 돼? 안으로 쑥 꺼져요. 안에다 뼈를 좀 채워 넣어서 뼈를 덮어도 이게 꺼지지 않게 제 모양의 유지가 되게 이제 해야 돼. 그 다음에 철사로 좀 둘러서 미리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할 수 있게 철사로 좀 잡아 놓은 거예요. 이미 속 안에는 좀 빽빽하게 어느 정도 골 이식이 좀 돼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나서 이 보면은 이게 아까 여기 비었던 데가 다 뼈로 지금 빽빽하게 좀 채워 놓은 거예요. 최대한 빽빽하게 채워 놔야 돼. 넣고 때려서 다지고 또 넣고 때려서 다지고 그런 식으로 상당히 좀 많은 양의 뼈가 빽빽하게 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리 생각했던 그런 쇠판을 가지고 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골절 부위가 이게 사실 경골뼈라는 게 워낙 좀 두껍고 힘을 많이 받는 뼈다 보니까 한쪽 면만 이렇게 쇠판을 대가지고서는 가끔 저게 중간에 붓기 전에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듀얼로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힘을 잘 받게. 하나보다 양쪽이 훨씬 더 힘을 잘 받겠죠. 안쪽에 좀 길게 될 수 있는 부위는
기다란 쇠판을 대고 바깥쪽에 조금 좀 이렇게 공간이 좀 좁은 부위는 짧은 쇠판을 대서 가장 힘 많이 받는 그런 중간 부위는 양쪽으로 이게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놓은 거죠. 수술하고 나서 보면 이제 그 비었던 부분이 이제 빽빽하게 한 이만큼이 지금 뼈 이식이 좀 돼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그래서 속 안으로 최대한 뼈를 채워놓고 그 위에 불수강에 처박혔던 거, 조금 좀 덜 맞았던 거, 그런 것들 최대한 좀 맞춘 상태에서 떠요. 근데 이미 다치고 나서 7개월이 됐으면 뼈도 사실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미 흡수가 돼 있고 일부는 살짝 뼈진이 나오면서 모양이 좀 틀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맞을 수가 없어요. 듬성듬성 좀 덜 좀 맞는데 그런 데는 뼈로 최대한 좀 채워 넣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자기 뼈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되게 이제 골반에서 좀 주로 많이 채취하는데 좀 많이 떼려고 하면, 근데 골반에서 뭐 무한정 뗄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의 그런 많은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반에서 뼈 일부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동종골이죠. 다른 사람의 뼈, 이미 좀 뭐 돌아가신 분의 뼈를 제품화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동종골을 왕창 섞어가지고 최대한 좀 채워 넣는 그런 식으로 뼈 이식을 좀 하게 되죠. 옆 사진 보면은 거의 뭐 그냥 원래 모양대로 좀 잘 맞아 있는 거 좀 보이고요. 안에 지금 뼈 이식되어 있는 게 이만큼이 좀 허옇게 좀 들어가 있는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오늘은 최대한 좀 이런 식으로 뼈 이식을 하는 분류압의 해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뼈를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빼서 조각처럼 해가지고 끼워 넣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최대한 이제 정말 기본적인 뼈 이식을 최대한 빽빽하게 채워 넣고 맞추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뼈 이식의 기본은 뭐 다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빈 공간을 최대한 좀 많이 메꿔주고, 뼈 사이가 비어있지 않게 최대한 뼈하고 뼈 사이를 이제 뼈로 채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골 이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골 이식 방법 중에 이제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 다음번에 또 이렇게 직접 자기 뼈를 조각처럼 만들어서 끼워 넣는 그런 골 이식에 대해서도 또 케이스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분류압에 대한 골 이식, 뼈가 좀 부러졌는데 안타깝게도 안 붙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병원 찾아가서 고리식으로 뼈를 잘 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항상 마지막에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